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이번 토론대회는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잠깐 시작 타임에서 고등학교 시절 정말 재밌게 보냈었던 기억이 많은데 사실 제가 먼저 선생님 이후 기조연설을 내주시면서 학교의 정치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 18세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행복도시 세종 고등학생 토론대회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심사위원장이신 이상원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승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논제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먼저 찬성팀 기조연설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선수범조의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만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 원리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은 공동체 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집단적 의사표명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포출 기구 마련하고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기조연설해 주세요. 네, 반대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정당 가입만이 유일한 정치 참여 수단이 아닙니다. 정당 외에도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 참여 수단은 많고 정당 가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실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당 가입을 통해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치러진 선거는 총 2번뿐입니다. 우리는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전체 영역으로 그 정당 참여 정치가 확대된다면 학교가 정치장으로 변질되거나 진영 갈등이 강화되는 등 그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 정치인들과 정당의 포퓰리즘적 공약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만약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공약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공약이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주는 공약과 포퓰리즘적 공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인데 자유토론의 총 시간은 20분입니다. 각 팀에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요. 그러면 자유토론은 이번에는 반대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단체는 청소년 참여 반크 활동이나 한국 청소년 NGO 단체, 청소년 노동조합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으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네,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정책 발의라던가 정책 제안을 통해서 그 정책이 실제로 법효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크와 같이 이러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그러한 영향에밖에 학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 논제와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역할만이 바로 정당 참여에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불능 상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던 대의민주주의는 점차 그 역할을 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논문,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관계, 파트타임 민주주의의 풀타임 민주주의의 도입 필요,
라는 논문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정당이 지금껏 해왔던 정책을 개발하는 일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의민주주의 내어줘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지 따져보면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요. 청소년 정책 참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발언의 근거상으로 의하면 대의민주주의 내어줘야 한다. 청소년 참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참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요. 또한 정당 산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의 논문에 따르면 일단 참여 후 그러한 청소년 참여기구, 그러니까 정당 참여가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여, 즉 발의하거나 이러한 제안을 이끌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것이 수용이 안 돼서 허탈감이 생기거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의식 확대, 또한 강요된 활동을 위한 불쾌감 생김 등의 부정적 변화가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 수준은 5단계 중에서 2단계 낮은 수준으로 있다고 인식하는데, 이 2단계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은 청소년들이 아닌 바로 어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 참여와 청소년 참여기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논문 정당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따르면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법보다는 비관습적 정치 참여, 즉 온라인상에서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예를 들자면 온라인상에서 여론 형성 등을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것이 정당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극단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특정 집단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 언어를 폄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사이트가 공개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음지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이라는 공개적이고, 그리고 또 그 성인이 좀 더 잘 관리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지화된 방안으로 정당을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당 가입만이 유일한 참여 수단이 아니다, 여러 활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 여러 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세요. 아까 그것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당이 가진 특수성 저희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따지는 것은 정당이 중요한 단체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권리, 즉 당원이 됨으로써 얻는 권리를 꼭 당 내에서만 당원이 돼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인가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청소년이 정당 외에서 다른 방법에서도 정당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충분히 정당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또한 SNS와 사이트의 극단적 비하와 같은 맥락은 정당의 가입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학교라는 공간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공간이고, 또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을 금하는 학칙을 가진 서울의 학교가 320곳 중 73%가 넘는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 또는 다른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가진 그러한 공간에서 하다가 정치적으로 혹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공개적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외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당 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부합한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 조사라든가 논문 결과가 있습니까? 이를 수치적으로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측정하면은 당연히 측정이 어렵겠죠. 하지만 정당 외에서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행동들이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지고 있고, 이에 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코커스 방식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확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밖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정당에서 수용하고 그 관련된 공약들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그러한 과정으로 발달하고 있고, 굳이 정당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SNS와 사이트 극단적 비하라는 넷상의 문제로만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들은 교내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 속에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교내에서 정치적 발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그 수단이 바로 인터넷 사이트가 되었고, 인터넷 사이트의 그런 수단적 기능적 성격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320개 교 중에 13개 학교가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3개 학교가 아니라 73%가 73%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럼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의 중요성을 인정하신다라는 발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연령을 낮춰가지고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기구를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인정한다는 것 발언 자체가 정당에 대해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의 논지는 연령을 하향을 해가지고 더 적극적이고 또한 더 전문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론 수렴과 정책적 방향성의 설정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목소리는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도 정당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 과연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이 됐죠. 근데 기사문에 따르면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실현됐지만 청소년 위한 공약은 실종됐다고 말합니다. 만 18세가 사실은 만 18세라는 나이가 성인에 가깝기 때문이죠. 즉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 성인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이나 법안 발의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정당에 참여해서 발의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그러한 정책 발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따르면 치러진 선거가 저희는 총 2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총선과 보궐선거 총 2번의 선거만을 겪었는데 과연 이 2번의 선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번의 선거가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빠르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가장 큰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공약이 가장 많이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적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 참여가 정당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답변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상 긍정적인 변화는 두 변의 선거로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실상 부작용과 같은 문제는 대두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교내에서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사회에서도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는 결과로 포퓰리즘의 부정적 효과를 예로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포퓰리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퓰리즘은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서 하나로 집중되는 그러한 의미는 없지만 사실상 하나의 의미 총체로서는 결국 근시안적이고 이익병합적인 이익 공약을 내놓으면서 결국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거에 관련된 국내 자료는 포퓰리즘에 대한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의 관점에서 설명한 논문에 따르면 예를 들자면 반공주의 같은 우파적 포퓰리즘 그리고 복지 정책 강화 같은 좌파적 포퓰리즘 등 우리나라 내에서도 부정적인 포퓰리즘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정의를 따지면서 포퓰리즘은 옳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하시는 건 무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옳지 않다가 아니라 포퓰리즘 자체라는 이 정의를 이 토론회 장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의 정확한 의미는 물론 그렇게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찾은 바로는 포퓰리즘의 정확한 의미는 복지 정책 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포퓰러스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포퓰리즘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상대 측이 말씀하신 것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로서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 한국 포퓰리즘의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의 관점에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많이 하고 거시적에서 부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포퓰리즘을 정의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신 두 번째 근거에서 학교가 정치적으로 변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연령별 집단의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청소년 집단의 특성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특성은 동조성입니다. 즉 학생들이 소신 있고 주관적인 그런 정당 활동이 교내에서 가능할 가능성보다는 타 학생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정당 활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강한 학생이 존재하며 학생들 상에서도 위계 질서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당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이는 추후에 그 학생들이 갖게 될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특성 때문에 지도와 그리고 편달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당이라는 곳에서 성인들이 있는 공간에서 하면서 그 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받고 혹은 그러한 부분의 의사 과정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주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총은 정당 가입한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각종 정치 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의 정치와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과거 모의투표 교육에 대해서 과거 특정 이념을 띈 단체의 주도로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자를 놓고 선거법을 어기며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나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례 일부일 뿐입니다. 그 특수한 사례를 절대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가 아까 전에 정치적 발언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립성이 유지되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당의 아이들의 연령을 가입을 시켜서 더 법제화되고 더 전문화된 부분으로 더 정치의 교육을 마련해자는 겁니다. 덧붙여서 정당의 기능은 정치사회화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당은 시민을 정치로 세계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 대한 일반적 견해, 지식, 의견을 시민, 특히 시민 정치장으로서 신규 참가자에게 학습시킨다라는 점에 있어서 학생들에 있어서 정당에 참여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학습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논문 청소년의 자아 개념과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 비행 간의 상호작용에 따르면 다른 일반적인 여러 집단들보다 비행 집단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란 특정 정당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이용한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수당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정당이 공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당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100% 발휘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영향이 크며 선생님들이 없는 상황 속에선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을 하더라도 자신들끼리 좋지 않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답변부터 하고 말해도 됩니까? 질문한 거에 질문을 2개를 하셨습니다. 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정치사회화 기능이 정당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범위가 정치적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정치적 교육이 다른 교육의 범위까지 침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수업 때 수업 내용이 아닌 다른 정당 활동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즉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당 활동의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런 아이돌 같은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고 해서 학교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학습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참여에 있어서 정치 때문에 학업의 수업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그냥 예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박근혜 역사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어떠한 학습이든 교과서든 수업 내용이든 항상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부분이 아주 특수한 사례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참여의 주체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헌법 해석상으로서는 먼저 고려되어야 할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중등교육자 이상인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를 해야 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 16세는 중등교육을 모두 마친 나이가 아닙니다. 또한 콜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친구 집단에는 패거리 집단이 존재하는데 패거리 집단의 특성은 위계 질서를 가지며 다른 패거리 집단과 경쟁을 벌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패거리 집단별로 옹호하는 정당이 다르다면 진영 갈등과 연관되어서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아까 계속 특수한 그런 사례들로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특수한 사례가 학교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방금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의 과정을 중등 교육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닙니다. 법 교육학상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6년, 그다음 중학교 3년 과정은 전체 의무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만 16세가 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나이라고 하셨는데 중등 교육이 방금 말씀해 주신 중등 교육 과정의 정의는 한국 법상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친 후 6년을 중등 교육 과정이라고 의미합니다.
저희가 찾은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학에서의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럼 저희는 교육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자꾸 비윤리적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비윤리적 집단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윤리적 집단 또한 많은 특수한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패거리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기존의 사회 기조와 청소년 집단 행동을 금기시하는 풍토와 그런 성인 중심주의적 전통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례를 그 사례 일부 때문에 그 제도적 길로를 가로막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두발자유 운동부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부터 2014년 세월호 사건 집회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등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패거리 이러한 부분과 그 예외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활동해서 정치적으로 이러한 참여 사례를 밝힌 적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 정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를 아시나요? 혹시 민법상 미성년자는 다원화된 사회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판단 과정과 옳고 그름, 사안의 경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이라고 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만 16세가 아닌 만 18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식 능력 또한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미성숙하다라기보다는 그에 관련된 문제점이 더욱 많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변식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변식 능력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14세에서 15세에 변식 능력 출증이 갖춰졌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중등교육 과정이 끝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숙도는 여기에서 이것이 미성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치적 미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반증하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정치적 성숙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의 정치적 성숙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안 갖춰진 일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은 충분히 외부 영향에 외부 요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특수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일부 학생들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그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참여의 보장.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전에 상대 측에서 말씀하신 게 일부 학생들 때문이라도 현재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저희는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보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의 장조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저희는 해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필 16세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만 14세, 만 15세 학생들 중에서도 정치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찬성 측의 논리대로 따지면은 전체 전 국민에게 정당 참여를 허용해야 된다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한 덧붙이겠습니다. 네. 2019년 조사 결과 1012개의 고등학교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식견 능력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6.4%에 달합니다. 혹시 절반에 해당하는 이런 수치에도 이것이 바로 일부 영역일 뿐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당의 기능에 국민들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듦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정당이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우리의 중요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런 것처럼 정당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당만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걸까요? 덧붙이자면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면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민주주의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역할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에서는 정당의 필요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다 발언 시간 쓰셨고요. 반대팀 10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띤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반대팀이 맺은 말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반대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연령 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연령 하향 조정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마냥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며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조정하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누적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은 시기상조입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 재조정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지금 재조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신과 주인은 안전의 부모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사항이 사회 안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시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박입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사회 있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찬성팀 좀 말해주세요. 1분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을 위한 법안 발의 혹은 선거 공약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치 학습이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 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 평등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 찬성 측은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함에 따라 하향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맺은 말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듣는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설득력 있게 내용들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회에서 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을 펼친 모든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 적어서 부담감 없이 왔는데 사실 한번 토론을 해보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승까지 결국 했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돈도 받아가지고 또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했던 거는 이제 둘이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모의 토론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같은 학교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했던 토론 모의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티더 화이팅! 화이팅! 오늘 토론대회는 주제를 주고 토론 들어가기 직전에 찬반 입장을 심지뽑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토론자들이 전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반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학생들이 깊이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과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가는 이런 과정이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대회가 마침 지방자치 부활의 30주년을 맞는 이곳 지방의회에서 개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